안녕하세요. 축구에 빠지다의 오비입니다. 오랜만에 축구 입문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1, 2편에 이은 축구 입문 가이드 3편인데요. 이번 3편에서는 2편에서 마저 설명드리지 못한 축구장의 골 에어리어와 페널티 에어리어에 대한 설명과 이 라인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골키퍼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골대에 대한 설명으로 영상을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입문 가이드 2편에서 알려드린 터치라인과 골라인에 관해서는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이 영상은 축구를 입문하기 원하는 초심자분들을 위한 영상이므로 이미 축구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매우 쉬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골 에어리어입니다. 골 에어리어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볼이 골라인을 나가 수비팀 골킥으로 경기가 재개될 때 이 골 에어리어 안에 공을 정지시켜 놓고 경기를 전개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골킥은 골 에어리어 안에서 진행해야 되는 점과 골킥은 대부분 골키퍼에 의해 처리되지만 골키퍼 이외의 다른 선수가 골킥을 처리해도 괜찮은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골킥은 간접 프리킥으로 처리가 됩니다. 즉 골킥을 처리하는 선수가 2회 연속으로 공을 터치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골킥을 처리할 때는 킥을 하거나 근처에 있는 같은 팀원에게 패스로 경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2019년 6월 1일에 골킥과 관련된 축구 규칙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 규칙에서는 골킥이 전개될 때 볼을 처음으로 받는 선수는 무조건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볼을 받아야 정상적인 플레이로 간주되었었는데요. 하지만 변경된 규칙에서는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볼을 받아도 플레이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작은 차이 같지만 생각보다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간략히 설명드리면 축구에서 중요한 빌드업 중 하나인 후방 빌드업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공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상대팀 공격수들에게 압박을 받기 쉬웠는데 바뀐 규정으로 인해 상대팀 공격수의 압박에서 자유롭게 되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후방 빌드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도적으로 롱킥을 이용한 공격 전개 전술을 사용하는 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프로팀들이 짧은 패스로 골킥을 전개하는 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골 에어리어와 골킥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아보았는데요. 골 에어리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면 골 에어리어는 골키퍼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 골 에어리어 안에서 골키퍼에 대한 반칙이 발생할 시 심판은 우선적으로 골키퍼에게 유리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골키퍼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으로서의 기능과 골킥을 진행하는 구역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골 에어리어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페널티 에어리어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널티 에어리어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페널티와 관련된 구역인데요. 수비수가 반칙을 했을 때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벌어진 반칙인지 아니면 밖에서 벌어진 반칙인지에 따라서 공격팀에게 주어지는 공격권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칙이 일어난 위치가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이면 직접 프리킥이, 반칙이 일어난 위치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이면 페널티킥이 주어지는데요. 페널티킥은 골대와 불과 11m밖에 떨어지지 않은 페널티 스팟에 공을 두고 공격팀 페널티킥 키커와 수비팀 골키퍼가 1대1로 전면 승부를 펼치게 되는 규칙입니다. 페널티킥은 예전부터 공을 차는 키커에게 매우 유리한 규칙이었고 페널티킥으로 인해 경기의 승패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수비하는 선수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수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페널티킥 키커를 선정하는 방식은 반칙을 당한 선수가 직접 차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키커로 선정한 선수가 차게 되는데요. 그래서 프로 경기에서는 경기 전에 각 키커들을 미리 선정하고 경기를 임하게 됩니다. 페널티킥을 잘 차는 대표적인 선수로는 토트넘의 해리 케인과 유벤투스의 날강도 선수가 있겠네요. 이어서 페널티 에어리어의 두 번째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축구의 특별한 포지션, 골키퍼와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골키퍼가 과연 무엇을 하는 포지션인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팀의 수문장이라고 불리는 골키퍼, 영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골을 지키는 자인데요. 축구팀에서 유일하게 혼자서 손을 사용할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손으로 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팀의 공격으로부터 골대를 지키고 방어해서 상대팀에게 득점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페널티 에어리어와도 골키퍼가 연관이 있다고 했죠. 바로 골키퍼의 손 사용 범위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페널티 에어리어 내부에서는 자유롭게 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구역을 넘어가 손을 사용하게 되면 일반 필드 플레이어가 핸드볼 파울을 범한 것과 같이 상대방에게 직접 프리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키퍼는 상대팀에게 골을 내주지 않는 최우선 목적과 더불어 골대 앞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축구에서 특수 포지션으로 구분되고 유니폼도 혼자서 다른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골키퍼는 가로 7.32m, 세로 2.44m나 되는 골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전부터 체격이 좋은 선수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키퍼로는 바이에른 뮌헨의 마누엘 노이어, 유벤투스의 잘루이지 부폰, 맨유의 다비드 데야, 리버풀의 알리송 베케르, 바르셀로나의 테어 슈테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얀 오블렉 등등이 있고 추가로 요리스, 레노, 에데르송, 돈나룸마, 슈체츠니, 픽포드 등등이 있겠습니다. 국내로 눈을 돌려 현재 대한민국 국가대표 골키퍼를 살펴보면 김승규, 조현우, 구성윤 선수가 있고 이훈재, 김명지 선수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골키퍼에게 필요로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요. 골대를 기준으로 정확한 곳에 위치해야 하는 위치 선정, 슈팅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순발력, 작은 실수도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안정감,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반사신경,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판단력입니다. 이 밖에 다이빙 능력, 펀칭, 캐칭, 한손 방어 능력 등등등 피지컬적으로도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과거에는 공만 잘 막으면 되었던 골키퍼가 펩 과르디올라라는 감독이 골키퍼를 통한 빌드업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현대 축구에서 골키퍼라는 포지션은 손뿐만 아니라 발까지 잘 써야 좋은 선수로 인정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축구팀에서 한 명밖에 출전할 수 없는 골키퍼, 정말 매력있는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골대에 대한 용어 설명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쇠기둥과 하얀 그물로 이루어진 골대는 가로 7.32m, 세로 2.44m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얀 그물 부분이 골네트, 양쪽 두 개의 기둥 부분을 골포스트라고 하고 골포스트를 가로지르는 가로로 된 쇠기둥을 크로스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바를 정확하게 맞추는 도전을 크로스바 챌린지라고도 하죠. 제가 골대의 명칭을 자세히 알려드리는 이유는 프로축구 경기 중에 은근히 많이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슈팅이 골대를 맞는 경우에 그냥 골대에 맞았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골포스트와 크로스바를 구분지어서 말씀하시는 해설자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공격수가 슈팅을 할 때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파포스트를 노리고 감아찼습니다. 니어포스트로 낮게 깔아서 찼습니다 등등 파포스트와 니어포스트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표현은 슛을 하는 공격수 기준으로 두 개의 골포스트가 상대적으로 가까운지 또는 멀리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 페널티 에어리어 부근에서 슛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오른쪽 골포스트를 노리고 슛을 했으면 이 골포스트가 파포스트가 되고 상대적으로 가까운 골포스트를 노리고 슛을 했으면 이 골포스트가 니어포스트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도 오른쪽 왼쪽으로 확실히 치우쳐져 있는 위치일 때만 구분을 하기 때문에 중앙의 위치에서는 구분짓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지금까지 골 에어리어와 페널티 에어리어 그리고 골키퍼와 골대까지 입문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초심자분들이 축구를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한 번씩 부탁드리고 혹시 축구에 관해서 더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축구에 빠지라의 오비였습니다.